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워낙 잘 모르니까 권리금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약간 협박을 좀 해서 이걸 팔으려면 더 낮춰야 돼서 그 수익을 부동산에서 다 취한 케이스도 봤고요. 그리고 아예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짰다는 얘기는 좀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 매수자의 권리금을 이렇게 가져온 경우도 봤거든요. 진짜 심각하게 폐쇄적인 시장이에요, 이 시장이.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해나경입니다. 오늘은 조금은 진지하고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까불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근래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물론 고시원을 하면서도 좀 종종 듣는 이야기긴 하지만 고시원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되고 권리금도 정말 폭등이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폐쇄된 시장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.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제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시장을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알렸기 때문에 이걸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일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또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고시원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. 근데 그렇지 않고요. 대부분 세입자로 들어가서 그 건물에 이제 임차를 받아서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. 이 어떤 고시원의 수익률을 보시면서 막 다 고시원 해야 돼. 막 불나방처럼 다 몰려드는 가운데 고시원이 어떤 프로세스로 창업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진짜 조심스러운데요. 정말 순 기능을 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론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컨설팅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추측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제 지인분들이나 또 지인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사례를 수집을 하다 보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소방법에 대한 무지,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.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걸 고시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방 사이즈 얼마 이상이어야 돼, 복도는 뭐 몇 미터, 1.5m 이상이어야 돼, 개수는 30개 이하여야 돼, 피난 계단이 있어야 돼, 뭐 스프링클러 층마다 다 있어야 돼.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수익이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공사비가 또 엄청나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이거는 컨설팅했던 업체에서 먼저 소방 필증에 관련된 그 소방법을 다 숙지를 하고 거기에 관한 물건 분석이 들어가야 하고 수익률 계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전혀 괜찮아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하는 식으로 계약이 진전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컨설팅을 이제 해주는데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매물을 잡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은 아닙니다. 저는 책임감 있게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게 완벽하게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고 안전하게 다 운영하실 수 있어요. 절대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. 왜냐면 고시원이라는 업종 자체가 한 자리에서 20년, 30년 이상 지속한 정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대부분의 업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고시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 시한폭탄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왜냐면 그 설비에 대한 배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는 그래서 컨설팅을 매물을 연결시켜 드리지는 못해요. 그러려면 그 매물을 연결시켜 주려면 정말 많은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왜?
책임을 져야 하니까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설팅 해주세요, 매물 봐주세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,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약간 고가의 금액을 받고 컨설팅까지 해주는 곳이 있는데요. 저는 잘 이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구조이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고시원을 보는 기준을 알고 있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설이야 그러면 노후화된 거에 대한 문제도 없고요. 그리고 사용 승인도 봤는데 건물이 올라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. 근데 뭐 누수의 흔적도 없고 뭐 건물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외창 내창으로 봤을 때 외창 비율도 높고 그리고 뭐 천정 높이도 높고 그리고 주변에는 고시원이 많이 없어서 내가 좀 독점하고 있는 구조고 이런 걸 내가 다 파악을 해서 정말 좋은 건데 이런 좋은 거를 컨설팅을 해서 계약을 해준다? 좋죠. 예, 이런 건 정말 좋습니다.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물건 좋아요 하고 그거를 덥석 잡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컨설팅 업체 믿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요, 그건 아니죠. 오히려 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더 좋은 매물을 받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내가 덥석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 물건을 볼 줄 아는 그 능력을 그래도 좀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 수강생 분들 중에는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물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대충 막 그 모자하고 입실자처럼 해서 손님처럼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시고요. 실제로는 정말 내가 직접 거기서 산다. 그래서 그 고시원의 어떤 그 흐름이나 뭐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익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고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고시원 매물을 봐야겠다.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그래서 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제 경험치에 따르면 그 현 원장님, 그러니까 넘기려는 원장님도 부동산에 속은 케이스가 있어요.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워낙 잘 모르니까 권리금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약간 협박을 좀 해서 이걸 팔으려면 더 낮춰야 돼서 그 수익을 부동산에서 다 취한 케이스도 봤고요. 그리고 아예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짰다는 얘기는 좀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 매수자의 권리금을 네, 이렇게 가져온 경우도 봤거든요. 네,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주변에 고시원을 오픈을 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진짜 하다못해서 안 되면 저한테 메일이라도 이제 댓글은 너무 오픈되어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까 메일이라도 보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하면 더 좀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이런 말씀이라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잖아요. 그래서 진짜 전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진짜 선량하게 잘하는 부동산까지 같이 욕을 먹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의도로 하는 고시원 창업을 해주는 분이나 뭐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찍어야 되나 안 찍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심각하게 폐쇄적인 시장이에요, 이 시장이.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돼요. 네, 그래서 이제 막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막 이제 그 권리계약 하러 갈 때 막 몰아치거든요. 부동산도 그렇고 막 몰아쳐가지고 후루룩 계약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약이라는 걸 굉장히 잘 걸어놔야 되거든요.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브리핑 받은 내용 문 다 열어보고 확인할 수 없고 손님이 진짜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걸 감안하고 권리금, 보증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순이익은 좀 많이 나오는 물건이어서 좋아서 덜컥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처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우르르 나가는 손님이었고 방 안에 입실자들은 뭐 없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. 이럴 때는 특약을 권리계약 하실 때 쓰실 때
잔금 인수인계 할 때 권리계약 때 했던 입실자 정보와 내용이 상이하다, 다른 점이 있다 하면 계약이 해지된다. 이런 특약을 꼭 걸어 놓으셔야 되고요. 또 하나가 잔금을 다 치르시고 확인하시면 안 돼요. 무조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정확히 인수인계 받을 때 다 뭐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입실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서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 양도하시는 분은 본인이 돈 받고 나가야 되잖아. 그리고 부동산도 수수료 받고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수수료는 여러분 잔금하고 가장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. 절대 먼저 주지 마세요. 싹 확인하고 잔금 주기 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, 다르다 그러면 계약 파기하시는 거예요. 근데 잔금까지 다 주고 하면 이제 뭐 소송을 가네, 어떻게 해야 되네, 너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꼭 그 두 가지는 특약과 잔금 전에 확인하는 건 명심하시고요. 컨설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.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네, 좀 더 깐깐하게 내가 먼저 공부가 되고 그 좋은 물건을 보는 힘을 길러야 된다.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진짜 무서운 시장일 수 있어요. 이쪽 시장이. 그런데 잘 알고 진입을 하면 정말 내가 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투잡을 뛰면서도 내 현금 흐름을 많이 맛볼 수 있는 또 좋은 업종이어서 네, 아무튼 잘 되셔가지고 네, 고시원 사업으로 또 돈 많이 버시고 절대 내 귀한 돈, 소중한 돈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.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돈 잘 지켜야 합니다. 꼭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아시죠?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면서 발품 팔아 공부하셔야 됩니다. 해나경 채널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!